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양소노는 최근 SK전 패배로 다시 흐름이 가라앉은 상태다. 나이트와 캔바오의 외국인 조합은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국내 선수 지원이 따라주지 못한다. 특히 이정현의 허벅지 부상은 팀 공격 전개의 중심을 흔드는 치명적인 변수다. 최근 경기에서는 클러치 상황에서 공격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경기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진다. 전반적인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길어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외국인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경쟁력이 있다. 벨랑게를 중심으로 한 외곽 공격은 최근 들어 분명 살아나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 선수들의 득점 기여도가 낮아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원정 경기에서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휴식 일정에서는 소노보다 여유가 있어 체력적 이점은 분명하다. 경기 흐름이 늘어질수록 외국인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구조다. 두 팀 모두 시즌 전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흐름이다. 소노는 홈이지만 이정현 부상 여파가 크다. 가스공사는 결과는 없으나 경기력은 서서히 회복 중이다. 접전 흐름에서 체력과 로테이션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정배당 기준에서는 소노 쪽 신뢰도가 높지 않다. 두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안양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SK는 최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 중 하나다. 원희를 중심으로 한 공격 효율이 리그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안영준과 김선영 라인의 수비 에너지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압박 강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EASL 병행 일정에도 불구하고 체력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 최근 경기들에서 경기 운영의 안정감이 크게 개선됐다. 정관장은 시즌 내내 꾸준함이 가장 큰 강점인 팀이다. 외국인 선수들의 기복이 적고 국내 코어 라인도 안정적이다. 다만 주전 의존도가 높아 경기 템포가 빠를 경우 부담이 된다.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홈보다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최근 LG전 승리로 분위기는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희 수비 매치업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력상 정관장이 앞서 보이지만 최근 흐름은 SK 쪽이다. SK의 홈 경기 압박 강도는 정관장에게 쉽지 않은 변수다. 원희 마이너스 박지훈 매치업에서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는 SK가 더 안정적이다. 로테이션 싸움에서 SK가 우위다. 세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리그 최강 뎁스를 바탕으로 선두를 질주 중이다. 정지석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 전력 흔들림은 크지 않다. 러셀을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가 여전히 안정적이다. 서브와 블로킹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한층 더 올라간다. 세트 중반 이후 경기 장악력이 뛰어나다. 삼성화재는 연패 탈출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김우진과 아이 외에는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경우 경기 전체가 무너진다. 원정 경기에서는 서브 범실이 잦다. 세트 초반은 버티지만 후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 대한항공 블로킹을 공략할 해법이 부족하다. 전력 차이가 매우 분명한 매치업이다. 삼성화재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전체 흐름은 대한항공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서브 싸움에서 격차가 크다. 이변 가능성은 낮다. 네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최근 연패로 팀 분위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 자네테의 공격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국내 선수들의 득점 가담이 부족하다. 리시브 불안이 세트 전체를 흔드는 구조다. 홈이지만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멘탈적인 흔들림이 경기 후반에 드러난다. 도로공사는 리그 최강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모마 마이너스 타나차 마이너스 강소위 삼각편대가 완성형이다. 벤치 자원까지 고르게 기용 가능하다. 원정에서도 경기력 기복이 거의 없다.
블로킹과 서브 모두 리그 최상위권이다. 경기 운영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현 시점 전력 차이는 매우 크다. 정관장이 버티기에는 공격 루트가 너무 제한적이다. 도로공사는 셧아웃 가능성도 충분하다. 전체 흐름은 일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정배당 신뢰도도 매우 높다. 5번째 경기 웨스턴 시드니 대 메가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턴 시드니는 시즌 내내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홈팬들의 압박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기들도 많다. 브랜든 보렐로의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다. 수비 전환 시 조직력이 크게 흔들린다. 초반 실점 시 경기 운영이 무너진다. 더비 경기라는 점이 변수다. 메가서는 리그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준다. 소요의 결정력은 리그 최상급이다. 수비 블록이 단단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원정에서도 실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골키퍼 선방 의존도도 높다. 경기 후반 집중력이 뛰어나다. 전술 완성도는 메가서가 앞선다. 웨스턴 시드니는 수비 리스크가 크다. 더비 특성상 접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실수 빈도는 홈팀이 더 높다. 역배 가능성을 열어둘 경기다. 6번째 경기 블랙번 대 렉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랙번은 최근 부진이 길어지며 자신감이 떨어졌다. 수비 조직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홈에서도 실점 빈도가 높은 편이다. 오아시 유키의 개인 활약 의존도가 크다. 부상자 이탈로 전력 누수가 심하다. 경기 운영이 단조롭다. 렉섬은 최근 연승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다. 키퍼 무어의 제공권은 큰 위협이다. 쉽게 지지 않는 끈끈함이 강점이다. 원정에서도 압박 강도가 유지된다. 세트피스 효율이 높다. 수비 집중력이 안정적이다. 양팀 분위기 차이가 분명하다. 블랙번은 홈에서도 신뢰도가 낮다. 렉섬은 프렌 선택 가치가 충분하다. 부상 변수는 양팀 모두 비슷하다. 흐름은 원정 쪽이다.